창세기 39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 자신의 손에 옷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밖으로 도망갔다. 이거 실제 상황이죠, 이건. 보디바르 아내는 겉옷을 벗은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겉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이 사건의 사실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요셉과 보디바르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요셉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보디바르 아내밖에 없어요.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관점은 누구로 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갖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갖고 있습니다. 14절. 그러자 그녀는 그 집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봐라. 그는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오게 만들었다. 여기서 그는이라고 말하기. 여기서 그는이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그는 여기 보디발입니다. 히브리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을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 집사람들이죠. 이 보디발의 아내와 집사람은 우리가 되어 있죠. 우리. 근데 이 보디발은 누구예요? 그가 돼 있죠. 그가 우리를 비웃고 있다. 여기서 그 누구? 요셉입니다. 요셉과 보디발은 같은 족속으로 보는 거예요. 이 지금 보디발 아내는 나에게 들어와 나와 불순한 행동을 하자고 그가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래요. 불순한 행동을 하자고 하자 나는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이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 내용이에요. 지금 역사가 사실로 기록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역사가 사실로 기록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자기 중심으로 변형시켜 논리를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팩트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중심으로 변형시켜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역사로 기록된 거예요. 이 역사는 없다 그래요. 기록된 역사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거예요. 서로 관점이 틀려요. 근데 그 관점이요 아주 객관적인 그 실제를 보는 관점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역사를요. 내가 교수로 들어갈 자리가 어디냐 그런 걸 보든가 사실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다 틀리냐? 아니요. 논리가 서로 논쟁된다는 것은 약간의 서로의 맞는 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작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역사에 대한 관점이. 어떤 것이 큰 거 이런 것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록된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는 사실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변형시킨 것은 사실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역사는 왜곡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어때요?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바르 집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 집에 남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는 요셉의 시각이죠. 요셉이 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디바르 아내는 그 집에 남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남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볼까요? 너희는 봐라, 보디발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오게 만들었다. 보디발이 얘가 보디발이라고 그는이라고 돼 있죠. 성경은.
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보디바르 아내와 남자들이죠. 연출에 동원되었던 집사람 집에 있는 남자들이죠. 그는 나에게 들어와 나와 불순한 행동을 하자고 말했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나는 크게 소리 질렀다. 여기까지만 봐도 실제 상황을 보디바르 아내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익하게 변형시킨 것이 드러나죠. 1차적으로 그 집에 요세프 눈에서 없고 요세프 눈에는 없고 요세프 눈에는 보디바르 아내의 눈에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들이죠. 그런데 그 집의 남자들은 보디바르 아내를 남자들에 대해서 보디바르 아내는 뭐라고 하냐?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그른이라고 해요.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는 그 집의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이 내용으로만 생각하면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은 보디바르 아내 편이죠. 보디바르 아내의 편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녀는 그 집의 남자들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보디바르 아내와 그 집의 남자는 우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보디바르과 요셉은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물의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됐는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그녀는 그녀의 우리 밖에 있는 요셉을 그녀의 우리 안에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요셉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죠. 거짓으로 한 것이죠. 거짓을 통해서 공격한 거예요. 악한 자들은 거짓으로 공격을 합니다. 악한 자들은 거짓으로 진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공의를 통해 모두가 인정하는 의로움이거든요. 모두가 인정하는 의로움을 통해 공격하여 악한 자들의 그 거짓을 드러냅니다. 거짓이 드러나면 거짓은 빛 앞에 어둠과 같이 사라지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